와이프랑 좀 뭔가 주제를 갖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계속 막혀요. 답답하고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평상시에도 저는 많이 느껴요. 정해놓고 대화를 한다.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. 그러니까 비하하고 대화를 한다. 뭐 이런 식으로. 네, 비하? 느껴요. 뭐 화가 나면은 뭐 이런 말도 하죠. 뭐 니 깎게, 니 주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. 저는 이제 뭐 좋은 대학을 안 나왔고 그냥 그리고 뭐 공부나 이런 건 항상 뭐 뒷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뉘앙스를 많이 내비쳐요. 그래서 뭐 오빠 공부 못했잖아. 오빠가 뭘 알아?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미리 뭔가 의견을 피력하기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모든 게 끝나버려요. 무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. 한번 좀 이해해줘. 내가 이해해줘까지 얘기를 뭘 했는데도 이해해줘야. 맨날 이해해달래. 그것도 나는- 이해 못하냐고 맨날. 이해 못해. 임신한 와이프가 1순위가 아닌 오빠의 행동을 이해는 못해. 어디까지 이해를 주고 어디까지 이해를 못하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새벽 못하잖아. 3, 4시까지 다 4, 5시까지 술 먹는 걸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. 자, 얘기 들어봐봐. 어느 그러니까 내가 여자를 지금- 만났는지 아니 모르겠는데. 예림아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. 아니 자꾸 내가 얘기하려는 거 자꾸 중간에 끼어들면 나도 까먹어 예림아. 아니 이해가 안 돼서 그래. 그러니까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. 그러니까 편하다는 거 자체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나랑 자기랑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, 갑자기? 나는 그거야. 그러니까 아씨 또 까먹으려 그래. 술을 적당히 먹고 와야지. 아니 지금 너무 자꾸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예를 들어 으로 얘기하는데 자꾸 공룡 얘기를 하니까 나도 술 헷갈리는 까먹는 거야. 게 술 먹어서 그런 거야. 술 먹어서 아니 더 난 까먹는 원래 거야. 그냥 그래. 평상시에도 그래. 뭔 얘기를 그랬지? 이렇게 되면 더 이제 지금 오빠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말을 더 조심히 하는 건 알아. 증거가 남기 때문에. 내가 신경 쓰는 거는 최대한 나는 화를 안 내고 그렇지. 그냥 지금 화안 난 내고 그거밖에 있는 거잖아. 없어. 그게 그거밖에 제일 없어. 큰 거야, 오빠. 근데 평소에 우리가 왜 싸우는지가 데시벨이 높아지고 표정이 일그러지고 야너거리고 싸우는 자 게 그러면은 여기서 솔루션 우린 하나는 성공한 거야. 뭔 소리야? 아 이렇게 대화를 하면 되는구나. 그렇지. 어. 이럴 줄 알았으면 신청을 안 했겠지.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다고요? 네? 어머나. 이나마도. 그렇게 대화를 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. 와. 평소에요? 대화 안 돼서 대화 안 하죠. 이렇게 화 안 내고 욱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으면 진작에 하지 왜 그냥 안 뭐 해가지고 카메라만 이런 설치해 상황까지 놓으니까. 만들었지? 이랬으면 나는 신청 안 했지. 약간 이 생각이 들었죠. 아이들이랑 대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? 촬영 때 좀 잘 됐어요. 노력하셨네. 이게 잘 돼. 촬영 때 뭘 잘 됐다는 거야? 대화 잘 된 거래요. 잘 된 거예요? 네. 아 그래요? 아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대화가 달라요. 이게 대화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. 와이프랑은 사실 이런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가 뭐냐면 안 싸우면 대화한 거예요.
와,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하셨다고. 성공적인 대화였다는 평을 저희가 들으면서 영상이 마무리됐거든요. 이럴 줄 알았으면 신청 안 했다고. 아, 충격적이에요. 평소에 저희가 대화를 안 되니까 시작 자체가 엔딩이 원래는 저렇지 않은데 안 그래요. 전화로 유난히 좀 대화가 잘 된 거군요. 대화가 됐다기보다 안 싸웠다. 그냥 얘기를 나눴다. 그렇죠. 어. 이게 왔다 갔다 네, 왔다 그게 갔다 됐다는 몇 번을 거죠. 했다. 그다음에 원래는 3초만 끝나요. 네, 욕하고 싸우지 않았다, 소리 지르지 않았다. 이거 두 가지네요. 대화의 사전적 의미가 오늘 이 순간으로 바뀌었네. 그러니까요. 언제 닫으세요, 보통? 저녁 8시. 아. 네. 8시 네. 아 근데 보통 그럼 8시에 닫으시면 거기 외숙모네 집 가면 평소엔 더 늦게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? 약간 구리 그렇죠. 같은. 그래서 거리가 이제 좀 5시 좀 늦어질 때가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래가지고 사실 그래가지고 외숙모네 집을 한 달에 뭐 한 번 내지 뭐 2달에 한 번 이렇게 가요. 그래요? 네, 많이 가는 편이 아니에요. 요즘에지. 요즘에 매장 시작하고. 예전에도 마찬가지. 매장 시작하고 어쩔 수 없이 매장에 발이 묶이니까 못 가는 이제 거지. 와이프가 얘기하는 이제 뭐 전화하면 뭐 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창고가 있거든요. 창고에 뭐 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많이 간 날이 있겠죠. 뭐 일주일에 2번 간 날 아니면 뭐 안 가면 뭐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우리 집 맨날 통화를 하는데 거기 가 있으면 왜 또 거기 가 있어? 이런 식이에요. 지금 남편이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건 최근 얘기고 그 전에 이제 제가 가장 많이 감정이 쌓이고 그때는 이제 결혼하자마자 출산하고도 좀 더 지나서 한 1, 2년 지나서 그때까지가 제일 잦았어요. 그쪽 가는 게서 그게 저는 그때 당시가 쌓인 거지 지금 최근 1년 동안 그리고 남편이 맨날 나는 술을 한 달에 한두 번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제가 남편 술 먹는 거 그래서 다 기록을 했어요. 한 최근 1년? 1, 2년 동안 그 달력에 체크를 했는데 평균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. 그리고 남편이 얘기할 때 좀 시기를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. 최근에는 그렇게 한 거지 옛날엔 그렇게 하지 않은 건데 약간 평생을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누가 들으면 한 달에 한두 번 술 마시는 남자를 되게 잡는 여자인 것처럼 오해를 하더라고요. 아까 저희도 조마조마 봤는데 아까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오고 간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너무 편하게 하네. 네가 알아는 한 번 나왔어. 오빠가 알아 하다가 싸울 때 니라고 하는 건 저도 알아요. 어. 화나서 너도 기분 나빠. 왜냐면 남편이 저 야 너 이렇게 하거든요. 사실 뭐 그 이상도 있어요. 이상도 있는데 거기까지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해서 그 이상은 안 한 거예요. 지금 유영은 씨는 아내님께서 한 말 중에 이렇게 좀 상처받은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. 일단 뭐 술에 관한 것도 지금 뭐 얘기하는 거 뭐 5시 한 번 있었고 뭐 이거 한 3-4번 있었다는데 그게 그 많은 과정 중에서 저는 계속 그걸 고치려고 했어요. 노력을 계속 했어요. 그 고치는 부분들.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실 더 싸우기 싫어서 사실 더 안 가는 것도 있고요.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뭐 근데 이 말씀은 남편분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제가 진심으로 두 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네.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지 네, 마세요. 네. 저 그냥 오늘 하고 싶은 얘기 할 거예요. 왜? 이 두 분의 문제의 수위가 너무 높아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 그냥 남편분 얘기로 포문을 연 거예요. 네. 남편분만 갖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너무 언짢아하지 마세요. 두 분은 대화가 너무나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화를 계속 하시면 파국이에요. 근데 남편분은 어떤 게 있냐면 그냥 두루뭉실한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떠한 예전에 있었던 일은 명확하게, 클리어하게 상황을 명료화시켜서 마침표를 딱 찍고 두 분이 그건 그랬던 거야. 맞아. 나도 동의해. 이 과정이 이 두 분한테 너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게 안 되면 정말 파국이에요. 그래서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여기서도 좀 제가 직접 오늘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요. 일단 남편이 이 대화를 하실 때, 말을 하실 때 첫째, 장황해요. 두 번째는 옆길로 쫙
세요. 근데 그거는 인정하세요. 저는 인정해요. 네, 좀 전에도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했지? 네네네.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네, 있었어요. 이런 면이 좀 있으세요. 근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. 생각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요. 생각의 진행 속도가 느린 거예요. 그래서 이 속도가 느리니까 이 느린 속도 사이에서 옆길을 새는 거예요. 장황하게 딴 얘기를 하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. 이게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. 그래서 머릿속이 산만하다고 해요. 맞아요. 네, 딴 생각이 굉장히 많고요.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안 들어요. 딴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해요. 그 딴 생각은 공상 같은 걸 할 때도 있고요. 그 전에 한 얘기에 꽂혀요.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느라고 뒤에 하는 말을 못 들어요. 그러니까 뒤에 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놓쳐버리고 그 직전에 내가 꽂혀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죠. 뭐 그리고 남편이 맨날 나는 술을 한 달에 한두 번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평균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. 평균 일주일에 한 번이 많다면 많고 안 많으면 안 많은데 사실 저는 아내분께서 한 말 중에 이렇게 좀 상처받은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. 뭐 술에 관한 것도 지금 뭐 얘기하는 거 뭐 5시에 한 번 있었고 뭐 이거 한 3-4번 있었다는데 그게 그 이런 주의력이 좀 미숙하면 제일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생각이 좀 어려워요. 두 번째는 결과 예측을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잠깐 생각해야 되거든요. 예를 들어 배도 출출한데 외숙모 집에 가볼까? 맛있는 거 있지 않을까?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. 그러면 그 다음에 빨리 생각해 봐야 돼요. 시간을 보고 내가 지금 외숙모 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?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지금 안 가면 뭐 아이를 혼자 보고 있겠다? 예를 들자면 그러면 안 되겠다. 가야지. 어떨 때는 남양주에 왔는데 외숙모 집에 한번 갈까? 그렇지, 외숙모가 며칠 전에 아프다고 하셨어. 그래서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. 온 김에. 이렇게 중요한 우선 순서가 결정이 돼요. 제가 남편분께는 15초를 늘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잠깐.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?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. 이렇게 늘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15초를 확보를 하셔야 돼요. 왜냐면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한다면 저도 이제 마찬가지. 이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. 그 생각을 한다는 게 내가 거기 가서 거길 가게 되면 이제 뭐 15초를 생각한다는 것보다도 저는 와이프가 전화 오면 15초를 생각해요. 받을까 말까. 받아서 또 외숙모네야? 이렇게 나올까 봐. 그럼 내가 또 받아서 또 뭐 술 한 잔 먹고 있어? 또 이렇게 나올까 봐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지나가다가 어디 가지를 못해요. 어디 가서 전화를 받으면 거기 왜 있어? 그러니까 일과중이에요. 그러니까 외숙모네 가는 게 거의 낮 시간에 가요. 그러니까 술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낮 시간이에요. 저녁 때는 저는 무조건 다 집에 있어요. 애 픽업도 정말 많이 하고 거의 저녁 시간에 다 집에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제가 약간 좀 깔려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. 뭔 말인지. 아니 근데 갑자기 또 그거는 일단 와이프가 아니 이 얘기를 하다가 아니 우리가 선생님 온 집에 못 가요. 잠깐 못 갈 것 같아요. 그 15초를 의미를 다시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. 아니 저는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. 근데 몰라. 봐봐. 외숙모네 집 가서 아내분이 서운하시다는데 거기 가가지고 전화가 오면 15초 고민한다. 받을까 말까. 그 전에 고민하라고. 왜 거기 가서 아내 전화를 받는데 아내 전화 오면 당연히 받아야지요. 그러니까 자주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자주 가지. 한 달에 한 번이면 자주 가시는 거예요. 그래요. 그러니까 거기에 인프라가 깔려 있고 근데 주차가 거기에 또 편하니까 근데 주차를 하고 제 볼일을 봐요 또. 세무서를 네, 만들든가. 알겠어요. 근데 여기서 하지 않으면 집에 가셔서 이야기를 하면 두 분은 많이 다투실 것 네,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네. 저희가 오늘 집에 못 가는 한이 있어도 네,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사람이 어떤 시점과 어떤 상황에서 겪은 일은 너무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. 되게 힘들 때예요. 내가 힘들 때
어떤 아주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이라든가 서운한 일을 경험하면 그건 마음에 남거든요. 어떤 사건이 아내를 힘들게 하냐 하면은 임신했을 때, 이때 어떨 때는 몸이 힘들기도 해요. 그리고 또 힘이 들면 누가 옆에 좀 가족이, 특히 배우자가 있어주길 원하잖아요.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팝업 그걸 하느라고 3주 정도인가 2, 3주를 지방에 계셨단 말이에요. 그러면 목이 빠지게 기다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목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오시자마자 지금 훈련소 가는 것 때문에 새벽같이 나가셨단 말이에요. 그러면 서운해요. 근데 그게 상황이 편할 때 겪으면 괜찮아요. 그건 괜찮아요. 근데 굉장히 힘들고 아플 때 경험을 하면 이렇게 마음에 꽂혀요. 나는 뭔가 이 사람의 인생에서 나는 이렇게 무슨 우주의 먼지 한 점인가? 나는 이렇게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보네?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해요. 네, 남편분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. 네, 알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제가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당연히 이제 거절했어야 되는 것도 알아요. 이제 못 간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잠깐 이제 좀 저도 이렇게 좀 뭐 못 간다고 이제 말을 좀 잘 못했던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이해하죠. 그래서 미안한 네. 감정이 있는데 네.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. 네,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서로 싸운 거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아내분이 기분이 나쁠 때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이 잘못하면 비꼬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특성이 있어요. 비꼬는 것처럼. 네,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왜 나가서 그 외숙모네 그 가게로 가신 그 사건, 그때 사실 아내분이 남편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니 좀 일찍 와서 좀 아이 좀 같이 육아를 하지. 애가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었겠어. 나도 좀 힘들었어 여보. 우리 좀 같이 합시다. 이 얘기인데 요거를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거기 가니까 즐거워? 이렇게. 좋아? 이렇게. 외숙모네 가서 술 먹는 게 제일 좋아? 제일 재밌어? 약간 빈정거리는 것처럼 비꼬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. 네, 그거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쨌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런 표현은 나는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 할 때는 변화가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. 그 궁금한 게 저도 이모랑 굉장히 각별해요. 근데 이상하게 네. 숙모랑은 좀 많이 친한 그 가족을 좀 많이 못 봐가지고 되게 화목하다 가정이 네. 가족들이 숙모랑은 어떻게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교류가 좀 있었던 거예요? 네, 이제 뭐 같은 동네에서 컸으니까. 그래서 컸으니까. 너 외숙모가 잘해주신 거지. 그 나도 외숙모하고 저도 이게 뭐 사이가 좋았는데.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일이나 이런 것들 이제 모르고 이제 뭐 좀 가서 일을 도와주면은 제가 이제 하시는 일을 도와주면은 뭐 학비를 대준다든가 아니면 네, 학비를 대준다든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도와주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비행기표 값을 또 도와주셨고 비행기? 네. 그러니까 이제 저 역시는 이제 뭐 사업적인 거 일적인 거 이제 철두철미 하시다 보니까는 네. 하시다 보니까 거기서 좀 약간 좀 많이 배운 것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또 여기에 서울이 또 이제 또 뭐 제 연고지가 아니다 보니까는 사실 지나가다 갈 만한 편한 곳이 거기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그냥 가끔 지나가다가 그냥 들르는 것뿐이에요 그냥. 외숙모가 마음의 고향인 것 같아요. 마음의 고향. 그러니까 거기 가면 네, 굉장히 편안하고 그 분위기가 편안하신 것 같고요.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대화가 잘 통하고. 네. 근데 우리가 고향을 뭐 그렇게 자주 가지는 않아요. 그죠? 네. 그래서 좀 적절한 네,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요.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내가 섭섭해하는 거는 외숙모가 섭섭한 게 아니고 그럼. 외숙모를 만나는 게 섭섭한 게 아니고 아내가 임신해서 제일 힘들고 외로울 때 가장 배우자가 옆에 있기를 바랬을 때 그때 없었던 것이 가장 마음에 이렇게 딱 꽂혀서 아프게 남아있는데 그때 얽혀져 있는 사람이 외숙모와 그들
그리고 그 장소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지. 외숙모와 그 같이 일하시는 사촌 동생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.